시장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칩니다. 왜 고객은 돈을 냅니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입니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상에 속는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흐름만 좇다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표면의 숫자는 변합니다. 트렌드는 바뀝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 필요두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반도체냐고 말입니다.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심장이 반도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려 한 게 아닙니다. 산업의 본질을 파악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 뛰어듭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동화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들은 늘 경쟁자를 봅니다. 누가 빠른지, 누가 더 싼지 따집니다. 그런데 본질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봅니다. 불편함의 뿌리가 어딘지 찾습니다. 그게 보이면 시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고 있는가? 본질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잃습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은 본질을 아는 기업입니다. 유행을 쫓는 기업은 유행과 함께 사라집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기업은 시대가 바뀌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본질을 파고드십시오. 본질이 보이면 시장은 명확해집니다. 고객의 선택 이유가 보입니다. 경쟁자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미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술을 해석하는 자가 가진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술을 가지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기술을 가진 회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회사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기술이 어디에 쓰일지 아는 겁니다. 누가 필요로 할지 예측하는 겁니다. 언제 시장이 열릴지 판단하는 겁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찰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컴퓨터 시대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미래를 읽은 겁니다. 지금 세계는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모읍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해석 없는 기술은 창고에 쌓인 재고와 같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있는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해석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해석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장을 관찰하는 데서 나옵니다. 고객의 불편을 파악하는 데서 나옵니다. 산업의 흐름을 잇는 데서 나옵니다. 단순히 기술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기술이 만들 변화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 봅니다.
기술은 지금보다 수십 배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만든 제품을 따라가기 바쁠 겁니다. 주도권을 잃을 겁니다. 기술을 모으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기술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해석할 수 있으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미래는 기술 보유자가 아니라 해석자의 것입니다. 통찰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시장을 보면 경쟁자가 넘쳐납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수십 개입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라집니다. 시장은 잔인합니다. 결국 한 명만 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은 감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최고만 기억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3등은 존재조차 모릅니다. 비슷한 수준이면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경쟁자가 많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적은 능력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걸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품질에 집착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먼저 읽었습니다. 남들이 안주할 때 우리는 변화했습니다. 경쟁자가 많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실수할 때 우리가 앞서 나갈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십시오. 한때 수십 개 브랜드가 경쟁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만 남았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늘 압축됩니다. 최고만 살아남습니다. 밤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입니까?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명확합니까? 경쟁자가 많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은 핑계를 듣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경쟁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졌습니다. 경쟁자를 연구하는 사람은 배웁니다. 경쟁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경쟁자가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봅니다. 지금 경쟁하는 회사 중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누가 살아남을까요? 품질이 최고인 회사입니다.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경쟁자 수를 세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면 경쟁자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공평합니다. 최고에게는 반드시 보상합니다.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쓸모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는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체계화란 무엇입니까?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읽어내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힘이 아닙니다. 혼란입니다. 체계화된 정보만이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산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불량률 데이터, 공정 데이터, 수율 데이터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경쟁사들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남들은 데이터를 쌓기만 했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지금 세계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모든 기업이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쌓아두기만 합니까?
아니면 체계화해서 전략을 만들어냅니까? 밤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모은 데이터가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가? 의미 있는 통찰로 전환되고 있는가? 데이터는 많은데 결정은 느리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체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체계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명확한 질문이 있으면 데이터는 답을 줍니다. 질문 없이 데이터만 모으면 질을 잃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생각해 봅니다. 데이터는 지금보다 수천 배 많아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체계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에 종속됩니다. 주도권을 잃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의미를 찾아내십시오. 패턴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보이면 새로운 산업이 보입니다.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사람이 미래 산업을 지배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고객은 우리 제품을 삽니까? 단순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추측합니다. 가격이 싸서, 품질이 좋아서, 브랜드가 유명해서 피상적인 답변들입니다. 진짜 이유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고객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야 합니다.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을 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싼 제품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편안함에 대한 욕구, 이런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저가 브랜드라고 말입니다. 프리미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객을 연구했습니다. 고객이 프리미엄 제품을 사는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 방향이 보였습니다. 품질을 극대화했습니다.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고객이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사업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복잡해 보입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왜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이깁니다. 답하지 못하면 집니다. 밤에 고민합니다. 우리 제품을 고객이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가격입니까? 품질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언제든 고객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이유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객과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은 도박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합니다. 기술은 발전할 겁니다. 제품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고객이 선택하는 이유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 편리함, 안전, 인정, 이런 감정적 욕구는 그대로일 겁니다.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객의 마음을 연구하십시오. 왜 선택하는지 파고드십시오.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시장은 열립니다. 고객이 선택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사업에서 이깁니다. 시장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 압니다. 누가 운으로 왔는지 압니다. 처음에는 속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두 번 성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준비 없이 온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은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고객의 요구가 바뀝니다. 이럴 때 준비된 사람은 버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흔들립니다. 시장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화해야 합니다. 시장은 가차 없었습니다. 준비 안 된 자들을 걸러냈습니다. 삼성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왜 버텼습니까?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뒀습니다. 핵심 기술을 확보해뒀습니다.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키워뒀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준비된 기업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미리 해둔 기업들이었습니다. 준비 안 된 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밤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버틸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금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금 잘 나가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어제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됩니다. 노키아를 보십시오.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준비를 게을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기억은 정확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봅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준비 없는 자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운에 기대지 마십시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기본기를 다지십시오. 위기에 대비하십시오.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준비 안 된 자는 도태시킵니다. 기업을 키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저절로 큽니다. 투자만 받으면 규모는 늘어납니다. 직원을 뽑으면 조직은 커집니다. 그런데 크기만 큰 기업은 위험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거대한 배가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크기는 운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다릅니다. 방향은 순전히 실력입니다. 시장을 읽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방향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작아도 방향이 명확하면 성장합니다.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방향을 잡는 데 힘을 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보면 큰 기업이 많습니다. 직원이 수만 명입니다. 매출이 수조 원입니다.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합니다. 방향이 있습니까? 10년 뒤에도 살아있을 겁니까? 밤마다 점검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맞습니다. 시장이 가는 곳과 일치합니까?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크기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을 관찰해야 합니다. 경쟁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기업은 표류합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크기에 집착합니다. 매출을 늘리는데 급급합니다. 직원을 뽑는데 열중합니다. 틀렸습니다.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크기는 따라옵니다. 방향이 틀리면 크기는 짐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합니다. 지금 큰 기업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살아남을까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크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장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방향이 맞으면 크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방향이 실력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빠르면 실패합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적기입니까? 기술의 변화 속도를 읽어야 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성숙하는지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투자합니다. 유행을 쫓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술마다 성숙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기술은 5년이면 시장에 안착합니다. 어떤 기술은 20년이 걸립니다. 파도를 타려면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일찍 뛰어들면 익사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가면 파도가 지나갑니다. 반도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집적도가 매년 2배씩 높아졌습니다. 가격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징조가 보였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배터리, 양자 컴퓨터, 새로운 기술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 같은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릅니다. 이미 실용화 단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느립니다. 아직 10년은 더 걸립니다. 밤에 고민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무엇이 빨리 올까요? 무엇이 천천히 올까요? 이 판단을 틀리면 막대한 손실입니다.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 속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연구 논문을 봅니다. 특허 출원, 추이를 봅니다. 시제품 개발 속도를 봅니다. 주제 환경을 봅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하면 속도가 보입니다.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례도 많습니다. 너무 일찍 투자해서 실패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3차원 텔레비전이 그랬습니다.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반대로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늦게 들어간 기업들을 보십시오.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경쟁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봅니다. 어떤 기술이 빨리 올까요? 어떤 기술이 늦게 올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여기서 나옵니다.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투자 성공을 결정합니다. 유행을 쫓지 마십시오. 기술의 본질을 보십시오. 변화 속도를 읽으십시오. 시장이 언제 준비될지 예측하십시오. 그러면 타이밍이 보입니다. 적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합니다. 혁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게 바뀐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혁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시도에서 옵니다. 끝없는 집착에서 탄생합니다. 왜 집착이 필요합니까? 혁신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 번 실패합니다. 수천 번 고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파고듭니다. 편안함에서는 혁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집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다 실패했습니다. 수율이 형편없었습니다. 불량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못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장에 갔습니다. 불량품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찾았습니다. 밤을 새워 개선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수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엔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개선합니다. 집착합니다. 그게 삼성의 혁신 방식입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집착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실패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쉬운 길로 도망가진 않습니까? 혁신은 집착 없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착하는 기업은 드뭅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중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혁신이 안 나옵니다. 집착은 미덕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거기서 나옵니다. 한 번의 번뜩임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시도입니다. 끝없는 개선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봅니다. 진짜 혁신을 이룰 기업은 어디일까요? 집착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한 번 시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100번 반복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십시오. 미쳐 보이더라도 집착하십시오. 그게 혁신의 길입니다. 반복된 집착만이 진짜 혁신을 만듭니다. 시장이 시끄러울 때는 기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언론이 떠듭니다. 이미 늦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기회는 조용할 때 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의 소음은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면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냉정한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조용할 때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기야말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침체였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봤습니다. 컴퓨터 보급이 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게 분명했습니다. 단지 시장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공장을 늘렸습니다.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2년 뒤 어떻게 됐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침묵의 시기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시끄럽습니다. 투자금이 쏟아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것도 봐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기술, 무시당하는 산업, 거기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밤에 점검합니다. 지금 조용한 시장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곳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침묵이 깨질 때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용하면 불안합니다. 누구도 검증해주지 않으니까요.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끄러운 곳으로 갑니다. 안전해 보이니까요. 안전해 보이니까요. 틀렸습니다. 그건 도망입니다. 침묵의 시기에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삼자
남들이 뭐라 하든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데이터를 믿는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침묵을 기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큰 기회는 항상 조용할 때 왔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스마트폰 초창기, 전기차 초창기, 다들 무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계를 바꿀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조용한 어딘가에서 다음 시대를 바꿀 기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놓칠 겁니다. 시끄러운 것만 보니까요. 그런데 침묵을 읽는 사람은 잡을 겁니다. 소음을 쫓지 마십시오. 침묵을 주목하십시오. 남들이 관심 없는 곳을 파고드십시오. 조용한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거기서 기회가 태어납니다. 침묵을 읽는 사람이 미래를 선점합니다. 포기한 시장은 위험해 보입니다. 누군가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봐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실패 이유가 명확하면 기회입니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자본이 모자랐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선하면 됩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본을 확보하면 됩니다. 어려움은 기회를 숨기는 장막이다. 남들이 포기한 곳에 진짜 기회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선입견이 낮습니다. 성공하면 독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이유를 하나씩 극복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좁혔습니다. 품질을 높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걸 하나씩 해결했을 뿐입니다. 포기한 시장이 기회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가 떠난 시장입니다. 실패 사례가 쌓인 분야입니다. 겉보기엔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회입니다. 실패 원인이 명확하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밤에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할 포기된 시장은 어디일까요? 남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포기된 시장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실패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독점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크지만 보상도 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포기했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패 이유를 분석하십시오. 극복 가능한지 판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뛰어드십시오. 포기한 시장에서 기적은 태어납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시장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조직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리더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리더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기준을 더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품질 기준, 윤리 기준, 의사결정 기준. 평소에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흔들립니다.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기준을 낮추고 싶어집니다. 위기 때 리더의 진가가 나옵니다. 기준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낮추자고, 비용을 줄이자고, 싼 부품을 쓰자고 말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기준은 절대 낮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일수록 품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 줄여도 품질 기준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사를 더 강화했습니다. 불량품은 무조건 폐기했습니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2년 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품질을 낮춘 기업들이었습니다. 고객이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기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위기는 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시험 받습니다. 기준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삼성은 항상 기준을 지켰습니다. 밤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위기를 핑계로 타협하진 않았습니까?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위기 때 기준을 낮춥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존이 먼저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강화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엄격해집니다. 품질을 더 높입니다. 윤리를 더 강조합니다. 힘들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위기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직원들이 봅니다. 리더가 흔들리는지 지켜보는지 말입니다. 리더가 기준을 지키면 직원도 따릅니다. 리더가 타협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리더의 태도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객도 봅니다. 위기 때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기업은 신뢰받습니다. 타협하는 기업은 외면당합니다. 위기는 기업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삼성은 항상 기준을 지킬 겁니다. 흔들리는 때일수록 단단해지십시오.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화하십시오. 직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고객들에게 증명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기준을 지키는 리더만이 진짜 리더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와 포기는 다릅니다. 실패는 배움입니다. 무엇이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배웁니다. 반면 포기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실패는 자연스럽지만 포기는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봐야 합니다. 다음 시도를 위한 정보로 봐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할 때였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첫 시제품은 작동조차 안 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공정을 수정했습니다. 재료를 바꿨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분석했습니다. 또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말입니다. 답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라고 말입니다. 실패는 문제가 아니라고, 포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실패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 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밤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숨기려 합니까? 아니면 분석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까? 아니면 배웁니까? 조직 문화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실패를 처벌하는 조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만 택합니다. 혁신이 죽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조직은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물론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능입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른 실패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전이 있습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반면 계속 시도하면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 기회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한 번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번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실패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분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기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미래 산업을 진짜 이해하려면 소비자를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소비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산업은 결국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 산업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에만 집중했습니다. 성능을 높이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기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걸 원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원했습니다. 애플이 이걸 이해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기술만 봤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불편함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뭘 원합니까? 충전 시간입니까? 주행거리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왜 전기차를 삽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경제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고민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술 중심으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엔지니어의 관점에서만 보진 않습니까? 소비자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관찰하면 됩니다. 대화하면 됩니다.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설문조사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 합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매장에 가보라고, 소비자와 대화하라고, 제품을 직접 써보라고 말입니다. 사무실에만 있으면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성공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소비자를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십시오. 불편함을 찾으십시오. 욕구를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소비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미래 산업을 지배합니다. 시장에서 뒤처지는 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시작은 생각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멈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작년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성공 경험에 안주하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부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런 기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매일 묻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최선입니까?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경쟁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임원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질문하라고, 의심하라고, 끊임없이 배우라고 말입니다. 작년 성과가 좋았다고 같은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자만하게 됩니다. 편해지고 싶습니다. 변화가 귀찮아집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긴장해야 합니다. 시장을 보십시오. 뒤처진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혁신을 멈췄습니다. 배움을 멈췄습니다. 생각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기업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도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이 질문해야 합니다. 더 많이 도전해야 합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을 경계하십시오.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의문이 없어지는 순간이 위기입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생각을 멈추지 않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기술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잡할수록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좋은 기술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만드는 게 기술의 본질입니다. 왜 단순함이 중요합니까? 사용자는 복잡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싫어합니다. 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기술입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숨기고 사용자에게는 쉬운 경험만 주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휴대폰을 만들 때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능을 계속 추가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버튼이 수십 개였습니다. 메뉴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조사를 해보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는 걸 원했습니다. 복잡한 기능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함을 원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능을 줄였습니다. 버튼을 줄였습니다. 메뉴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반대했습니다. 경쟁사보다 기능이 적다고 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쉽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매가 늘었습니다. 단순함이 경쟁력이었습니다. 직관적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 이유입니다. 반면 실패한 제품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배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용자가 포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밤에 생각합니다. 우리 제품이 충분히 단순합니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복잡한 기능을 자랑하진 않습니까?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불필요한 걸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만든 기능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할 겁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나노기술,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고 싶어 합니다.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과정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숨겨야 합니다. 단순한 인터페이스만 보여줘야 합니다. 기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단순함을 추구하십시오. 복잡한 기술을 쉽게 만드십시오. 사용자가 생각 없이 쓸 수 있게 만드십시오.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단순함을 만드는 기업이 승리합니다. 삼성전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압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없이는 삼성전자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들을 만듭니다. 그 속에 철학이 있습니다. 무슨 철학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부품입니다. 손톱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핵심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부품도 작아져야 했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넣으려면 공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삼성전기에 요구했습니다. 부품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말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시도했습니다.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작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도전했습니다. 또 성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1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 10분의 1 크기입니다. 성능은 10배 좋아졌습니다. 이게 미세기술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 혁명도 없었습니다. 밤에 공장을 방문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부품들을 만듭니다.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말입니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입니다. 화려한 제품이 아니어도 자부심을 갖는 것 말입니다. 그게 삼성전기의 철학입니다. 그게 삼성 전체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만 봅니다. 완제품만 칭찬합니다. 브랜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세 기술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싸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품은 더 작아질 겁니다. 나노 단위로 갈 겁니다. 더 정밀해야 합니다. 더 완벽해야 합니다. 더 완벽해야 합니다. 삼성전기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최고를 만들 겁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을 만드십시오.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미세함 속에 철학이 있습니다. 산업이 변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불안해합니다. 우리 사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변화가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변화는 중립적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변화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때만 두렵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산업이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쓸모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연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2년, 3년이 지나자 이해가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일자리를 빼앗길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과장입니다. 무지에서 나온 두려움입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십시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보십시오. 알고 보면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겁니다. 반복 작업을 줄여줍니다.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밤에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진 않는지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아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무지한 사람은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기존 방식을 고집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도태됩니다. 시장이 변했는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는 사람은 변화를 활용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합니다. 기회로 만듭니다. 오히려 성장합니다. 지식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산업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기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산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산업이 생겼습니다. 변화를 이해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됩니다. 더 빠르게 옵니다. 더 크게 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주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기회가 보입니다. 두려운 건 변화가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변화를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고치면서 발전합니다. 진짜 성장을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지입니다. 정지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무는 겁니다. 이게 성장을 죽입니다. 실패보다 무섭습니다. 정지는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삼성은 가전제품 회사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익이 났습니다.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정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수율이 낮았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배웠습니다. 고쳤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때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가전제품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겁니다. 정지했다면 성장도 없었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합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모두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습니다. 정지하는 순간 성장이 끝납니다. 밤에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지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안전한 길만 택하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도전을 피하고 있진 않은지 살핍니다. 정지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에 만족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서서히 뒤처졌습니다. 시장이 떠났습니다. 실패는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지는 치명적입니다. 배울 것도 없습니다. 고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갑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조직은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때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배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처벌하는 조직은 정지합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만 합니다. 혁신이 사라집니다. 서서히 경쟁력을 잃습니다. 정지가 조직을 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지하는 순간 끝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지를 두려워하십시오.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배우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정지만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숫자를 봅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중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숫자도 의미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객이 떠납니다. 직원이 떠납니다. 투자자가 떠납니다. 신뢰 없는 기업은 무너집니다. 신뢰는 쌓기 어렵고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5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원인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고객이 믿습니다. 반복, 구매합니다. 추천합니다. 매출이 늘어납니다. 직원도 믿습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래 일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익이 늘어납니다. 투자자도 믿습니다. 장기 투자합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신뢰가 모든 숫자의 기반입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기술력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자본력입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고객이 삼성을 믿었습니다. 품질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습니까?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품질을 지키면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속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